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공고를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주의사항 안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남구청에서 공고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안내문을 보면 최근 신정동 동울로 부근 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안내문을 게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구청에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의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고까지 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이고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한 후에 임대를 하는 주택이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설이 된 것이 아니라 건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 임차인 모집 신고라든지 기타 행정 절차 이행된 바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주택법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나 임차인 모집 사항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임의단체 말 그대로 그냥 자신들이 임의로 뭐 어떠한 임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설명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서 올려놓은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당사는 토지 소유권 100%를 확보해 신탁 등기를 완료했다라고 협동조합 방식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권 80% 사용권은 확보가 필요한데 본인들은 토지 100% 신탁 등기 완료했으니까 마치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80% 사용 권한이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 방식을 필요하다는 것은 뭐 법률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 본인들이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토지 100% 신탁 등기 완료했고 본인들이 모집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홍보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앞서 이야기 드렸던 80% 토지 사용 승낙으로 해서 모집해서 시작한다라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일반 민간임대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임차인 우선 분양권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은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준공시 감정가로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이 전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은 준공시의 감정가로 측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 같은 경우도 10년으로 고정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2년마다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 처음부터 그냥 10년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 임대주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10년 계약이라는 것은 중도의 해지가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고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한다 하면 아마 승계자를 스스로 본인이 직접 승계자를 구해서 그것을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계약이라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본인들이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 자격 요건에 제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자격 유지도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일반 민간임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사업 승인 조건 같은 경우는 토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사는 100% 확보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사업 승인을 마치 받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분양가 같은 경우는 준공 시의 감정가로 확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양 시의 감정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기에 확정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보다 올라갈 수 있다.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금액이 확정되는지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 분양가에 있어서는 유의를 해야 할 점이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 과세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분양 전환이 되어서 취득을 하게 된다 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겠죠.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부과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해가지고는 결국 본인이 취득을 했을 때 과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이고, 이 복수계약 같은 경우도 1세대주로 한정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로 한정하겠다라는 거는 해당 모집 주체들이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이 자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임대료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고려한 다음에 이 분양과 관련해서는 추가 분담금은 없지만 준공시에 감정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시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의아한 부분은 부적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적격자 규약에 의한 퇴출 시 환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규약에 의한 퇴출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협동조합 아니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제대로 작성이 된 건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6일 날 남구청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 필지에 대해서 정보를 일단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압류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에도 역시나 토지 소유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집 주체는 어디냐? 대한토지신탁이냐? 해당 신탁에서는 모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모집 주체에 대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홍보와 관련해서 과연 이 모집 주체가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 초에 있었던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법적 주체도 없이 금전수수, 민간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논란. 현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의단체를 해서 회원을 모집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무자격 단체 임대주택 공급 약정이나 금전수수 금지 법안에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면 5월 5조의 8에서 공급 약정 금지, 임대사업자나 모집주체가 아닌 자는 장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나 모집주체가 아니면서 장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받은 자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해서 발의가 2025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는데, 2026년인 현재도 아직까지 소관이 심사 과정에만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항 같다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은 빨리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조항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5조 제2항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B가 임대사업자로 해서 이 모집을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넘겨준다라고 해서 A가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실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그 전에 사업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에서는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에 열흘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임차인 모집 계획안,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등이 있으면서 토지 임대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서류에서는 어디든지 사업 승인을 득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은 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그 기준도 전혀 없이 일단은 관할 시군구청에게 재량으로 신고 수리 여부를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허술하게 짜여져 있는 부분을 현재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라는 내용으로 유의사항 안내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계약 유인에 주의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한다.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종용한다.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납부를 하게 된다 하면 그 이후에 환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납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의 투자금, 출자자의 출자금의 환불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라는 것인데, 대부분 환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라든지 반환 시기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 면 애초에 가입 단계부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 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행정기관 법적 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승인을 받고 건설을 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허가에 일단은 보증을 받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허가에 보증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인 투자금, 출자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는지, 애초에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토지 사용 권한이란 거는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낙서이지 건설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소유권은 아니기 때문에, 승낙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모집 단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인허가 상태를 지자체에 확인해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에 확인을 계속해왔고, 남구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더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린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계약서, 설명자료, 불효수요 등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 또는 출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종합해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국회에서 빨리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제재를 해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있는데, 물론 잘된 조합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조합원으로서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다든지 애초에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커지기 전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